안녕하세요, 여러분. 킨샬립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냈을 때 한국에서 썼던 물건인데 미국에는 없어서 불편했던 물건들을 좀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물건 중에는 제가 이름을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것도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일단 이거는 제가 이름도 알고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기는 한 건데 이거예요, 이거. 네. 샤워기입니다. 에이, 이게 미국에 없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완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진짜입니다. 네, 미국에는 샤워기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샤워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집에서 샤워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겠죠? 미국의 샤워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샤워기가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살기 전까지는 이 샤워기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딱 처음 갔을 때 이 한국식 샤워기를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놀랍고 신기했는데 쓰다 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분리시켜서 머리를 집중적으로 샤워할 수도 있고요. 샤워기랑 멀리 떨어진 곳을 씻으려면 샤워기를 분리해서 한 손으로 들고 씻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샤워기는 그게 안 돼요. 아니 저랑 미국 사람들 지금까지 샤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와 한국에서 샤워실에 대한 인식이 진짜 많이 다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샤워장에도 커튼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면 물이 바닥에 다 튀어서 바닥이 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걸 방지하려고 이 커튼을 무조건 꼭 달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이 커튼 달더라도 무조건 물은 밖으로 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물인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가끔 비누방울만 튀는 경우도 있고 샴푸나 이런 게 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국의 많은 가정집이 샤워장 옆에 배수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튀면 그거 그냥 마늘 수건으로 다 닦아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배수구가 있고 분리되는 샤워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샤워 시원하게 다 하고 그 샤워기 분리해서 베스 옆 바닥 한번 쓱 물 뿌려주면 끝나요. 이것 때문에 저는 한국 화장실이 미국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처음에 한국 오면 이 샤워기에 적응은 못하기는 해요.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불안한 느낌도 들고요. 분리되는 샤워기는 넓이가 작아서 물 줄기가 미국보다 훨씬 세고 닿는 면적이 좁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적응하면 이제 미국식 샤워 못합니다. 그리고 샤워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한국 샤워랑 미국 샤워장이랑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집마다 따로 쓰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틀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안 그런 집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보일러 개우는 시간 때문에 뜨거운 물 틀면 한 30초 정도 틀어놓고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미국은 온수도 탱크 같은 데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틀면 물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탱크에 오래 저장을 해놓는 거다 보니까 물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탱크가 낡았거나 파이프도 빨리 낡아버려서 탱크 방식으로 물을 저장하는 게 진짜 좀 몸에 안 좋다고 미국에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건강에 신경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탱크 없는 tankless water heating pad 음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걸 한국의 보일러랑 비슷해서 뜨거운 물을 틀면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한 30초 정도 틀어놓고 있어야 해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 요즘 미국 가정집은 꽤 많이 한국의 보일러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걸 오래전부터 해온 한국이 확실히 앞서 갔던 거긴 하죠. 그리고 진짜 한국에서 사는 게 익숙해졌다가 미국에 가면 그리워서 미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미국에 없어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물건이에요. 바로 이거요. 효자손이라는 물건이에요. 미국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애초에 미국은 등이 가려우면 다른 사람한테 긁어달라고 하거나 그냥 참아야 해요. 아니면 긴 펜슬로 긁거나 그러죠. 그런데 이거 효자손, 저는 이거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은 잊지를 못해요. 이건 그냥 마약이에요, 마약. 이거 한번 접하면 절대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왜 미치냐면요. 한국에서는 집에 있을 때는 무조건 효자손을 제 손 잡히면 근처에 놔둬요. 아니면 정해진 곳에 걸어놓거나 그래서 등이 조금이라도 가려우면 효자손으로 달려가서 등을 긁었죠. 그런데 그거에 이제 긴독되다 보니까 진짜 조금만 가려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기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거든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거 자기들만 쓰고 있었던 거죠? 누가 이거 진짜 미국으로 들여와야 해요. 아무튼 제가 효자손 그렇게 잘 쓰고 있다가 이제 비자가 다 끝나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등 가려울 때마다 제가 효자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등만 가려우면 효자손 어디 있는지 찾고 그랬는데 미국에는 효자손이 없어서 진짜 슬펐어요. 그런데 진짜 최근에 효자손을 따라서 만든 미국식 손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사서 바로 써봤거든요. 아니 근데 그 효자손 느낌이 안 나요, 이게.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back scratcher라고 부르는데요. 이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저 손가락 부분 보면 문툭해서 시원하게 긁히지도 않고요. 봉이 크게 딱딱하지도 않아서 시원하게 긁히지도 않아요. 그냥 이 나무 효자손이 그냥 완전 최고예요. 뭐 다른 사람들 노벨상 줄 필요 없이 이 효자손 만든 사람 유네스코 올라가고 노벨 평화상이랑 노벨 과학상 전부 다 받아야 해요. 정말 최고의 변명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국에 부러운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음식을 넣을 수 있는 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찬장의 존재들 때문에 한국에서 음식이 맛이 있는 거거든요. 찬장 때문에 음식이 맛있다니 이게 도대체 뭐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한국에서 오래 살기로 결심한 미국인들은 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식재료를 사면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김치 냉장고에 넣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식탁 위에 놓거나 주방에 있는 아무 서랍이나 찬장에 넣잖아요. 그러고 원할 때 아무 때나 꺼내서 먹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나요? 미국에서는 팬트리라고 하는 식료품 저장 창고 같은 방이 가정에 꼭 하나씩 다 있어요. 작은 집이더라도 아주 작은 방으로 팬트리라면 꼭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식료품 창고라고 해서 큰 건 아니고 그냥 작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미국에는 아파트먼트가 별로 없고 대부분 주택이고 집이 커서 그런 것도 있어야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미국은 대부분 식재료를 대형으로 사기 때문이에요. 미국에는 가정집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요. 한국처럼 매일 아침 배송해주는 쿠팡 같은 배송도 없어요. 아마존 프레쉬라는 게 있기는 한데 가격이 훨씬 비싸지고 식재료 구할 수 없는 게 자주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대형 마트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시장 같은 곳을 가거나 아니면 작은 마트나 큰 편의점에 가서 싱싱한 식재료를 구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아니에요. 모든 마트가 다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마트에 가서 한 번의 음식을 많이 사와야 하거든요. 코스코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국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코스코는 한국에서 대형으로 한꺼번에 많이 사오는 마트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건 진짜 완전 미국적인 마트예요. 그리고 싱싱한 재료도 거의 안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통조림을 진짜 많이 사고요.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사거든요. 그래서 팬트리라는 곳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재료를 보관해 놓는 겁니다. 진짜 뭐 거의 1년이 가까이 보관이 가능한 음식들을 거기에 다 넣어놔요. 한국이랑 인생을 사는 방식이 진짜 많이 다르죠. 그래서 미국 가정집에서 살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차를 사야 하고요. 차가 없으면 음식을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를 사서 매주 아니면 매달 큰 마트를 갑니다. 가서 음식을 한 달치 아니면 두 달, 세 달치를 사서 돌아와요. 그리고 팬트리에 음식을 넣어놓고 한두 달 동안 거기에 있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진짜 많이 다르죠. 한국은 당연히 집 앞 마트나 시장 아니면 진짜 작은 야채 파리 집 같은 곳에서 싱싱한 야채를 살 수가 있잖아요. 한국은 진짜 뭔가 싱싱한 야채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 게 저는 진짜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요. 한국에는 싱싱한 야채를 파는 곳이 진짜 많거든요. 큰 마트에서도 팔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팔고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많이 팔고 구멍가게에서도 파는데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지하철에서 파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길거리에서 싱싱한 야채를 파는 할머니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팔리면 거기서 그걸 팔고 계시겠어요? 진짜 한국에서는 싱싱한 야채 구하는 게 정말 쉬워요.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잘 안 상하는 야채들을 자주 먹죠. 잘 상하는 야채들은 잘 못 먹어요. 잘 상하는 야채들은 집에서 안 먹고 거의 대부분 밖에서 식당에서 먹는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추를 자주 냉장고에 넣어서 먹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상추는 잘 못 먹어요. 구매도 대량으로 사야 하고 상추는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보관해도 되는 야채나 과일들이 자주 쓰이는 거랍니다. 양배추나 양파 관련 음식들 오래 두어도 되는 사과나 키위 같은 게 미국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도 이제 다 아시겠죠? 그리고 밀가루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의 모든 집에는 밥솥이 있죠. 미국에는 밥솥이 없어요. 대신 대부분의 집에 오븐이 있죠. 빨리 직접 구워야 먹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분들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미국 사람은 전부 빵을 좋아한다? 미국 사람들은 주식으로 쌀먹는 거를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쌀밥 엄청 좋아해요. 특히 한국이란 일본식 쌀밥을 엄청 좋아해요. 팽글팽글하고 반짝반짝한 그 쌀이요. 그런데 문제나요. 미국 가정집에는 밥솥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해먹으려면 냄비로 물을 끓여서 해먹거든요. 미국에서 밥을 자주 해먹는 것도 아니라서 밥솥이 거의 없죠.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밥솥을 이미 하나 사놨어요. 친구들이 제 집에 오면 밥솥 보고 진짜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밥솥이라는 기계, 밥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이 밥솥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면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밥솥은 무조건 한국 밥솥 사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말이 있어요. 밥솥이라는 것을 좀 아는 미국인들은 밥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 미국인들인데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밥솥은 무조건 한국 거를 사라는 말이 있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한국에는 압력 밥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만든 밥은 그냥 말이 안 되게 맛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밥 차이 모를 줄 알았죠? 저희도 다 안답니다.
압력밥솥은 무조건 한국 거를 사야 하고요. 제육밥솥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의 중국 음식점에서 밥솥이 폭발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요. 아마 미국에서 밥솥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전기밥솥을 직접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뉴스로 중국 음식점에서 중국 전기밥솥이 폭발했다는 뉴스를 보고 그제서야 이 세상에 전기밥솥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알게 된 사람들일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전기밥솥을 알게 된 사람이 절반이 넘을걸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비해 미국이 진짜 불편한 거는 리사 문화예요.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같은 큰 물건들을 전부 가지고 이사하죠. 그래서 이 이삿짐 사바리 트럭이라면 신기한 물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트럭 미국에는 없어요. 이사한다고 트럭을 부르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냥 진짜 몇몇 짐만 챙기고 몸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 집에 도착하면 유전 주인이 쓰던 세탁기랑 냉장고 같은데 그대로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같은 게 이게 사람이 주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집이 주인인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세탁기랑 냉장고 같은 거는 그 집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문제가 뭔지 아나요? 냉장고는 남이 쓰던 거 계속 써야 하고 세탁기도 계속 남이 쓰던 거 쓰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한국인 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점이 좀 부럽다고 느꼈어요. 그 어머니는 자기 세탁기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계셨거든요. 거의 20년 넘게 자기가 쓰고 있던 거예요. 이사를 다니더라도 세탁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냉장고도 20년 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 다니면서 냉장고 계속 들고 다니니까 진짜 신혼 때 샀던 냉장고는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것들을 사는 게 중요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완전 동의하고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는 이거 애초에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미국 회사 안 좋다고 말하고 삼성이나 LG 냉장고를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사 다닐 때 세탁기 냉장고 들고 다니면 한 5년 내로 고장 날 거예요. 아니 이사 안 다니는 세탁기도 5년 안에 고장나서 엔지니어를 부르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들고 2주 저주 돌아다니면 얼마나 자주 고장이 나겠어요. 역시 세탁기랑 냉장고는 한국 제품이 최고인 걸까요? 미국에서도 삼성 냉장고 쓰는 사람이 진짜 많이 있죠. 삼성 냉장고 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냥 한국인 집 가서 삼성 냉장고가 10년 넘게 고장 안 난 걸 보고 빠나 샀다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냉장고들은 잘 고장이 안 나요. 고객들이 자기들 냉장고를 구매하고 10년, 20년 넘게 쓸 걸 알아서 그걸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도 좀 내구성 좋게 좀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잘 보장이 나냐. 그리고 미국에는 신발장이 없어요. 집 나가기 전에 신발 뭐 신을지 고민하는 그런 재미? 미국에는 없다 합니다. 이런 얘기는 다음에 더 많이 해드릴게요. 우리 한국 구독자님들 분들은 말 안 해도 좋아요 너무 잘 눌러주셔서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오늘도 재밌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Jim Shallot.